네,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직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 믿고 따라와. 네. 네, 7월에 FMC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FMC 결과보다도 최근 시장에서 들쑥날쑥한 수급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2차전지 쪽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변동성이 컸던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일제히 빠진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요. 근데 그동안 부각을 못 받았던 쪽으로 좀 수급이 가게 되면서 성장주들인지 소비주들이 올라가던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굉장히 물밑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대응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은 시장인데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종목 진단이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실 분들 전화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약간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토마토 증권통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을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내 종목은 왜 안 올라가나요? 아니면 언제 팔아야 할까요? 어떤 종목 고민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2시간 동안 정말 빠르게 많이 진단을 도와드리니까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2시간 동안 저희를 도와주실 두 분의 스페셜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분 인사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유튜브 채널에 어떤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라 참새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방울토마토님 네, 오늘 뽀행 대신에 나타난 은서행 이렇게 그렇죠. 토비가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보람 앵커는 지금 약간 휴가를 하러 간 겁니다.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수고를 해주게 될 텐데 네. 혹시 못하면 뭐라고 좀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좋게 부드럽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우리 송님처럼 SK이노베이션을 지금 사도 될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임준현님께서 현대모비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초반에 이렇게 올려놔 주셔야지 이따가 스종진할 때 확실하게 밀어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사전 접수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오늘 7142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기아가 되겠습니다. 예, 제 네. 첫 차가 생각이 납니다. 아, 차차가 기아셨나 봅니다. K5였었어요. 네. 예, 어쨌든. 실적 상승세 기대로 올해 4월에서 5월쯤에 분할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자동차주 들어가신 분들 중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신고가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연말까지 보유가 가능한 종목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최근 우리 시장에서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자동차 업계가 많이 소외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업황에 대한 전망까지도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86,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적지 않은 비중이신데 그러네요. 지금 한 4% 정도의 손실이 나 있습니다. 야, 이렇게 차를 잘 파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진단을 동시에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기아와 관련해서 키워드 어떻게 잡아주십니까? 다음에 과연? 과연? 다음에 과연? 네, 뒷말이 궁금해지는 뭔가 그런 키워드네요. 예, 우리 최경훈 전문가는요?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좋습니다. 네, 실적 부분 중요하죠. 키워드가 두 분의 온도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가 실적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 사실상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3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좀 최초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호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지만 판매량 증가도 있고 고수익 차종 중심에 대한 판매도 좀 어느 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했는데 결국은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다 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만 주가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게 2분기 때 내수 판매가 한 15만 대, 그러니까 7% 상승을 했고 해외에서만 한 65만 대 정도 이제 팔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게
그 다음만큼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는 일단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뭐 지금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든 뭐 실질적인 부분들이 좋게 나왔을 때는 그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좀 반영을 받으면서 좀 흘러가다가 그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라고도 남겨주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죠. 기아가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게 계속 지난 1분기도 잘 나오고 2분기 잘 나오고 아마 3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견조하긴 견조합니다. 그런데 네. 올해 영업이익을 12조를 낸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상 최대 12조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실은 내거든요. 12조 영업이익 내는데 시가총액은 33조예요. 그럼 영업이익이 한 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엄청나게 비교를 저평가됐다 해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영업 사상 최고 실적을 내니까, 그러면 주가가 잘 가야 되는데 왜 안 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보면서, 주식을 하면서 이해를 할 때, 네. 이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차상 최대 실적, 그리고 그래도 내년부터 조금 견조하지만 좀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앞에 걸 보고 최신 효과를 앞에 걸 보고 그냥 막 사면 이게 심지어 최신 효과를 보고 사면 뒤에 걸 보고 사면 이제 조심스러워지겠죠. 보고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줄구나 지금 좋지만 이러면 주식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데 달려 있는데 지금은 신문이나 뭐든 데 보면 엄청난 실적 내고 저평가돼 있고 그런데, 물론 2차 전지 때문에 소외돼가지고 그런가 못 간가, 이렇게 또 자기 편파적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올해 12조인데 내년에는 영업이익 10조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컨센서스가 한 10조, 2조 줄으니까 많이 줄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올 때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반전이네요. 할인에, 그러네요. 할인적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 투자를 보면, 김연아가 이제 선수가 옛날에 우유 광고를 합니다. 아침에 막 우유를 벌컥 마시니까 와 나도 우유를 먹으면 저렇게 날씬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우유를 사 먹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효과의 광고를 그런 거죠. 그게 그냥 보고 단순하게 이제 주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할인해서 김연아 선수는 우유 먹어서 날씬한 게 아니라 운동 선수잖아요. 본인은 그 운동인데 날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운동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우유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할인을 해서 지금 실적 어쨌든 나중에 실제 나빠지는구나. 그래도 10조라는 엄청난 수익인데 그래도 지금 10조 내년에 10조 나와도 저평가다. 이렇게 분석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도 저평가인데 주식에 그러면 지금 가다가 못 가더라도 나 많이 빠지면 그때 실적 때문에 좋으니까 그때 사면 되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분야를 이제 자동차 업황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미국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할부라든지 차를 사면 금리 금융기관에서 영향을 파이낸스에서 받죠.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4% 정도 이렇게 이제 주로 책정해서 1%대 금리더라도 기준금리. 근데 4% 정도 내외에 해가지고 만약 3년 할부를 하면 3년치를 차값에다 내가 빌리는 거에 이자 4% 쳐가지고 거기서 나눠서 이렇게 할부를 하거든요. 네. 그럼 미국도 비슷해. 미국은 이제 리서치 위주로 이렇게 가면 미국은 지금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10% 내외로. 네. 그럼 한 두세 배 올랐으니까 미국도 당연히 지금 미국도 아주 이번에도 어제도 올렸으니까 그럼 이 오토론 금리가 계속 상승한 거죠 지금까지. 그죠. 부담. 그러면 이자가 할부를 갖다 하고 금융 파이낸스 비율 더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덜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 때문에 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있다. 아니면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벌써 이미 살 사람 거의 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중고차 지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중고차 지수가 한 20년 만에 가장 폭락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중고차는 이미 마이너스 좀 밑에 15% 갔거든요. 네. 한 10년, 20년 사이에 가장 많이 폭락 밑에 안 좋게 내려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그 얘기는 신호예요. 중고차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중고차가 폭락하더라도 우리 현대기아차는 거기 신차를 파니까 신차 잘 팔리니까 우리 실적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실적은 좋은 거예요, 미국에. 그러면 이제 신차 지수가 내려가 버리면 이제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인 그래서 거죠, 중고차 또. 지수가 신차를 나중에 중고차 내려가 있으면 나중에 신차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지금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반종민 소장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앞서서 이제 테슬라 충전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제가 봐서는 따라갈 것 같아요. 네, 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새로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모멘텀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전체적으로는 좀 더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컨콜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그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초 제시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서 좀 발표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연매출 100조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좀 않을까. 과한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 있겠지만 수도 있고,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테슬라 충전 방식인 NACS 타입에 대해서 이제 도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뭐 충전원을 2개를 만들 수도 그러네요. 없고, 예. 뭐 그 C 타입인지 뭐 일반 그 핸드폰 하듯이 그렇게는 좀 그럼요. 어렵잖아요. 차잖아요. 자동차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그 좀 좋은 이슈가 있다면은 그 인도 공장이 4년 만에 100만 대를 생산을 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하네요. 인도에서 생산 차종을 이제 앞으로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뭐 네. 6월 말 기준에 300개 가량의 판매 점수를 향후에 2배 이상 늘려서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뭐 중국보다도 인도 시장을 좀 많이 놀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점의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그 이 주가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이 구간을 계속 유지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부터.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매도를 하기에도 뭐하고 그렇다 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좀 뭐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일단 지금 그 지수가 전일 빠졌던 게 일부 좀 회복이 됐잖아요. 그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좀 체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대응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망의 의견을 주셨는데 목표가랑 손절가는 어떻게 잡으십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고 싶었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그 어제 변동 상황들이 워낙 컸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일단 그 목표가는 91,000원. 91,000원. 91,000원까지 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79,500원의 아래로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에 관한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최병훈 전문가님께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 테슬라가 지난 실적 발표 때 차량 가격 인하를 당분간은 고수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차량 가격을 낮추겠다. 기아도 또 가격을 인하한다고 했어요. 네, 수익성 악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익성 악화되고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 모든 자동차 OEM 업체는 앞으로 이제 워낙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에도 전기차를 워낙 업체가 많아가지고 네. 기존 워낙 싸게 달아가 이제는 테슬라가 인도에서 반값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내면 네. 우리 이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후발적으로 들어갔던 뭐 폭스바겐도 만드는 족족 전부 다 적자를 보게 됩니다. 전기차는 지금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대규모 생산해서 구매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테슬라 아무리 낮춰도 수익 구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장을 독일로 2배로 늘려놓으면 네. 규모 경제가 또 더 달성되기 때문에 또 남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전기차 생산을 빠르게 가고 있어서 전기차도 잘 팔리고 지금 현재처럼 이제 기존 차도 잘 팔리고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아주 실적 계속 유지하고 좋을 수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이미 좋은 상태에서 팔릴 만큼 팔린 상태에서 신차까지 좀 둔화가 되는데 그러면 전기차까지 수익성이 나빠지는 것은 뭐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너무 기대만 하지 않아도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4월 달에는 이제 괜찮다고 봤는데 예. 6월 달에 이제 뭐 지수를 보니 생각보다 둔화가 자동차 시장
시장도 미국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성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특히 전기차 시대 오면 당연히 나빠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궁금한데 투자 의견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매수가 86,500원이니까 저는 86,500원 단기적으로 반등할 거로 반등하면 매도를 한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요. 만약 반등하고 내려가면 81,000원 손절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만약에 업황이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낮아진다 이런 예상이 딱 있으면 손절선을 딱 해놓고 손절선 가면 일단은 팔아야 되거든요. 비중을 축소하지.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과거에 현대기아차도 15만 있다가 6만 5천 간 적이 있어요. 2020년도. 네. 코로나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 계속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 실적이 올라왔더라도 현대차도 여기 21만 잘 돌파 못하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거 손절가를 정해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손절가는 81,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님께서 사전 접수로 올려주신 기아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립니다. 자, 약간의 엇갈립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유라고는 했지만 약간 이제 관망을 그렇죠, 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움직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목표가 91,000원, 손절가 79,500원.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는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이래가지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거기가 꼭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선 네. 매도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86,500원, 손절가 8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악화. 네, 지금 한 230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지금 종목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제네시스님께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건 자주 보여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또 올라왔는지 보면은 아자아자님께서는 시즌이라는 종목 올려주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올리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스피드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갈 거니까요.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오늘 좀 많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월청님께서 신세계 INC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 14,000원. 약간의 손실 구간이죠. 근데 이제 그나마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14,000원인데 13,500원이니까요. 10%의 비중.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 그리고 10%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의사도 갖고 계십니다. 자, 한번 바닥 한번 찍고 올라오고 있는 신세계 INC. 자, 우선 소장님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이라든지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 14,500원 되면은 그때는 그냥 매도해버리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로 떨어지면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크하게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게 지금 향후 그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그 사업적인 모멘텀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네. 포인트 적립 그리고 충전 비용 결제 방식을 좀 도입을 해서 하는 방식을 좀 해서 이제 수익성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매출을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부가적으로 좀 매출을 네. 잡는 약간 케이스다 서비스 보니까 같은 거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이마트인데 네. 그것까지 좀 연관성이 좀 없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 전기차 인프라는 구축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부가 사업을 좀 영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SK 뭐 네트워크스나 그런 쪽은 실제 인프라를 구축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좀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약합니다. 네. 돈이 잘 안 벌릴 것 같아요. 포인트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면은 차라리 테슬라 디스플레이에다가 네. 그 유통 채널을 박아서 거기 갖다가 매출을 일으키겠죠. 아.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전에 좀 논의가 됐던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유통 채널 직접 진출해서 시너지를 내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올해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보기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세계에서 분사된 그 SI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통합 운영 업체지 그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어서 하는 케이스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 직접적이진 않네요, 약간.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파생되는 사업을 통해서 부가 서비스를 통한 창출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 부각을 받았다 하면은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 등 관련된 그
충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네. 최근에 지금 몇 달이죠? 한 4달 동안 그런 부각받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주가가. 그러네요. 그때 종목군들이 한참 또 올라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 네네. 주가를 보게 되면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매수하셨던 구간 이상은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14,300원부터 4,700원대 굉장히 좀 두터운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 일시적으로 좀 터치를 하면은 그때는 좀 매도 시점이라고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좀 치달았을 때 12,300원 아래까지 좀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우리 월청님의 종목 신세계 INC 14,300원에서 14,700원 사이에 목표가 드릴 테니까 손실 없이 나오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12,300원 손절가도 중요합니다. 이탈하면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거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도 또 스피디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인데요. SK 오션플랜트고 어제 22,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13%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손절가와 익절가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해상풍력 관련주죠.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손절가와 익절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과거에 국외이면 상강 MNT인데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쪽이 이제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아주 잘하고 있고요. 네. 근데 주로 플랜트 매출이 한 70% 정도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다네요. 플랜트 매출이 지금 현재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가 1년 이제 매출액 수주가 됐고 수주가 뭐 기간이 짧고 그때그때 수주를 하기 때문에 수주 현재는 뭐 이 정도면 많은 상태고요. 그리고 뭐 조선 기자재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이쪽 산업이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조선 관련된 플랜트는 그쪽 수주 잘 나고 있으니까 관련된 건 좀 계속 좀 하반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실적은 좀 계속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데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보면 과거 이 조선 산업 쪽에는 10배, 영업이익이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가면 네. 거의 주가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올해 한 1,000억 정도, 800억에서 내년에 1,000억. 그러면 25년도 2,280억 정도 예상이 되면 이대로 나올 걸로, 뭐 수주하니까 주로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면 거의 목표가에 임박해 있다는 거죠. 2년 뒤에 목표가. 13배 정도 봐도 내년에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한번 시연했다. 그래서 23,000원이면 내년에 예상 실적을 시연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길게 들고 간다면 25년도도 하고 하면 현재 주가는 좀 더 평가됐으니까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한 27,000원 정도 되니까 뭐 20, 30% 상승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제 이쪽 분야에 가지고 장기 투자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현 상태에서 최근에 뭐 어제 잡았으니까 주가를 조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매수를. 그래서 저는 21,000원 정도 이하로 오면 그 내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단가가 현재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보유하시고 내려오면 한 21,300원 정도 네. 이하로 오면 추가 매수해서 비중 한 20% 정도를 가지고 보유했어서 목표가 27,000원까지 들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000원대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목표가는 27,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적 전망도 좋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좀 힘내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풍력 같고요. 이번에는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 큐브 엔터요. 아, 큐브 엔터. 오늘 들어갔는데 24,000원에 50%요. 50%요. 많이 들어가셨네요. 비중. 자, 예. 우선 어떤 걸 좀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240일 중단 기준을 지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평선 보고 들어가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큐브엔터 또 대표적으로 또 여자아이들이라는 그룹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쓸데없이 이런 건 잘 알아요, 제가. 자, 이 부분 관련해서 큐브엔터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50%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1분기 보고서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음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그 2021년, 22년 그리고 이제 지금 1분기 그러니까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수에 따른 부분들은 사실상은 뭐 15%가 이제 작년 정도의 그 흐름들을 차지했는데 올해 1분기 때는 한 3.5%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하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고 사실상 수출적인 부분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별도로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의 주가 흐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 아이들이 뭐 월드 투어를 한다거나 그런 이슈들도 있고 사실상 이 큐브 엔터가 단순히 그냥 그 음원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코스메틱 사업도 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코스메틱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좀 중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그쪽에서 이제 공연이 활성화가 된다 하면은 오히려 코스메틱을 통해서 좀 브랜드를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좀 대대적으로 좀 같이 패키지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 큐브 엔터가 여자 아이들 빼고는 지금 별다른 좀 부분들은 없습니다. 아, 원팀이군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또 뉴진스가 잘 나가던데. 예, 그렇죠. 뭐, 워낙 이제 그런 쪽이 낫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자 아이들이 뭐, 그 킹카로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크게 성공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느낌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타이밍은 많지만은, 최근에 그 엔터나 관련된 기업들이, 물론 이제 전장에는 무너졌지만은, 다시 재차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신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장담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매수했던 구간은 굉장히 좀 저는 제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말씀드리겠는데 네. 2만 한 4천 원이나 3천 원대 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반 정도 좀 매도를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위험한 구간이 사실상은 지금 2만 5천 원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만 5천 원 이상 되면 그때는 좀 전략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하면은, 18,7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두터운 매물대가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유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 전 거래일처럼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빵 터져가지고 또 등락폭이 심해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좀 손절하지 말고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회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의 문제로서 터지는 거랑은 좀 별개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이러한 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매수하신 구간은 좋기는 하고 엔터에 따른 이슈는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보유해 주시고요. 50% 비중이 많으니까 23,000원에서 24,000원에서 반 정도 매도. 그 다음에 25,000원에서 전량 매도. 그리고 손절가는 18,700원이니까 요 가격 잘 기억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큐브엔터였습니다. 네, 그러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진단 들어온 부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체이스 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미래컴퍼니 37,900원에 비중 25%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매도 시점은 언제쯤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일단은 네, 수익권에 계십니다. 축하를 드리겠고요. 근데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차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많이 있는데 걸려있어요, 네, 가격대가. 그렇습니다. 예. 반도체, 웨이퍼, 장비 그리고 수술용 로봇으로도 또 엮이는 종목인 것 같네요. 괜찮네요. 네, 최병훈 전문가님께 또 종목 진단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래 컴퍼니가 지금은 실적이 안 좋은데 이제 미래는 앞으로 괜찮은. 아주 그래서 좋은 미래 기업인데요. 맞습니다. 미래 컴퍼니네. 회사는 잘 되네요. 이름대로 가요. 예. 그래서 원래는 터치 패널, 이 터치 패널 그라인더 이제 엣지에 막 그라인더 그러면 터치 패널 끝에 네.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매끈하게 하고 이렇게 삼성폰 그런 거 있죠. 네, 그걸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걸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터치펜이 이렇게 잘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작년 좋았지만 이제 1분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로는 좀 성장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웨이퍼 가공을 하는 회사가 SK 실트론 있는데 그 SK 실트론 웨이퍼 가공 회사 SK 하이닉스에 납품합니다. 그럼 SK 실트론의 이 회사가 이제 거기에 웨이퍼 가공하는 장비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웨이퍼 가공하는 장비 이제 원래 웨이퍼 가공하는 장비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디스코사라고. 한 거예요? 예, 완전 일본이 독점하고 기술이 있어 일본이 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산을 해야 되는데 각 일본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화가 결국 미래 컴퍼니가 웨이퍼 가공 장비를 국산화해 버렸습니다. 그 국산한 게 이제 국산하면 이제 그라인딩 하는 거랑 그다음에 레이저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웨이퍼를 이제 만들어 잘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많이 납품이 되겠죠. 그렇죠. 일본 제품 대체하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성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올해 2월 달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죠. 2만 원대 있던 주식이. 그래서 이렇게 기업 내용 과거에는 보시면 2018년도 주가가 14만 8천 원 갔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면 2017년도 반도체도 좋고 디스플레이가 관련된 좋아가지고 주가가 같이 올라갔는데 국산화하면 이쪽이 아직 매출이 없어서 계속 안 좋았습니다. 실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거의 잘 안 나오다가 이 완전히 바닥에서 기어서 언제 갈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올해 1월부터 이 바닥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피한 이유가 바로 반도체 웨이퍼 가공하는 장비가 이제 납품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게 되면 내년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전체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웨이퍼 가공 쪽만 매출액이 한 1,000억 이상이 나오니까 크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매출이 1,500인데 이 웨이퍼 가공만 1,000억대 나오면 큰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질 거로 보여서 2분기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 실적이 또 잘 안 나올 걸로 보여요. 잘 안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때가 바닥입니까?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했는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분은 일단 주식을 최근에 샀는데 시점이 이 가격대 보니까 37,000원이면 잘 매수하는 시점에 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를 구체적으로 알고 샀다면 매수 시점도 괜찮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25% 괜찮으니까 그냥 갖고 있으시고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51,100원은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돌파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목표가 78,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컴퍼니에 관한 가격 전략 78,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나아질수록 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투자자분 힘내시고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계속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계속 받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빠르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우리 박명자님께서 이게 시세를 안 봐도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지금 사셨던 게 44,300원인데 차트를 보면 딱 그 사고 난 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6% 올랐지만 전체 차트를 보시면 많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회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7%를 들고 계시고요. 왕년에 잘 나갈 때 컴투스 홀딩스였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저게 에베레스트산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1층입니다. 그러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이거 매도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타이밍이 늦으신 것 같고요. 네, 너무 많이 내려왔네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컨투스에는 그 하반기 때 굉장히 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좀 다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컴투스의 이제 자회사인 그 위직 스튜디오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도 한 1, 2년 정도는 더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컴투스 홀딩스가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현재 상황이면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은 맞기는 한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지난달에 CFO 출신이 그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CFO 출신이 대표이사로 선임이 됐다 하면은 그 기업 자체에 대해서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정리를 하면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다시 좀 재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성향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구조 조정 네. 가능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비슷한 사례를 봤을 때 뭐 CJ E&M, CJ E&M 사례가 있었죠. CJ E&M도 뭐 작년 한 10월 26일 때 그 신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됐을 때 이제 그분이 구창근 대표라고 해서 네. 기존에 이제 올리브영 쪽 땡기고 대표님이셨잖아요. 올려주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죄송합니다. 좀 소거가 나왔는데 그 재무 구조를 통해서 이제 구조조정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일 때는 오히려 CFO나 대표이사가 교체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그렇게 하기보다는 사실상 게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재무구조 개선이든 이런 부분들에 좀 희망을 걸어보자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되 추가 매수를 하셔도 안 되는 구간일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는 한 48,000원대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니까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러면은 지금은 손절에 대한 의미가 좀 없어서 일단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대표이사 CFO 출신의 대표이사를 좀 믿어보면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 구조나 그 재무 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컴투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갸우뚱할 수 있는 게 실적, 신작, 자회사 실적. 이게 전부 다 여기에서는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대한 가능성. 이게 새로운 관점을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져가시고 장기 목표가입니다. 48,000원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드렸고요. 네. 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바람과 함께님이고요. LG화학에 종목 진단 신청해 주셨네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7만 원이고요. 10%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67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엄청 밀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 9%가 넘게 밀린 종목인데 이거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하고 오늘일 외국인들 때린 걸 보니까 한 1,200억 정도를 팔았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오늘 판 금액을 이렇게 금액을 보면 한 1,226억인데요. 요게 이제 가끔가다 외국인들이 때릴 때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거의 오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2차 전지는 반등을 양극재 좀 전체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현재 10%니까 67만 원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 10% 한다면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은 며칠 더 지켜봐야만 매수와 매도가 누가 추세적 이기는지가 결론이 나오거든요. 움직이면 안 되겠네. 좀 봐야 그래서 추가 매수는 58만 원 정도 60만 깨져서 올해 초 가격 올해 초 가격이 한 이제 1월 달 가격이 57만 5천 원 저가인데 그건 붕괴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58만 원, 9만 원 정도 봤을 때 추가 10% 매수를 하면 단가도 낮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인 단가 현재 월봉 기준으로 22평선이 63만 5천인데 평균 단가를 63만 5천 맞추면 경기가 부진하고 그렇더라도 이쪽의 양극재뿐만 아니라 관련 소재는 나중에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아직 전체
리세션이 들어간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화학 쪽은 크게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LG화학을 굳이 모멘텀을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LG화학을 살 게 아니라 저는 아마 LG화학을 사신 이유가 뭐 양극재라든지 뭐 리튬이나 여러 가지 소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소재는 25년도 정도 좀 그렇고 그 이제 특히 이 회사에 아직까지도 절반 정도 가까이 뭐 화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화학은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화학 자체로는. 네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저성장에 이렇게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화학으로서 화학으로서 우리가 리오프닝 효과는 없다. 그래서 화학주가 오늘 뭐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 순수화학도 그렇고, 그 뭐 화장품과 이런 거 급등했는데, 그래서 이 서비스만. 사업부가 여러 개 중에 한쪽이 불투명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거 살 필요 없죠. 굳이 LG화학을. 그래서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사면 돼요. 물리더라 같이. 어차피 미국이 1등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 앞으로 실적도 25년 뭐 계속 폭발하니까 가서 물려도 확실히 단일 사업부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굳이 LG화학을 사냐. 그럼 LG화학은 살려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제 확실하게. 그렇죠. 그 우리가 그럼 올해 1.5, 1.4로 낮췄는데 내년에도 1.8%밖에 안 돼. 우리나라 경제 성장 예측이 IMF에서 별로 안 성장 못 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성장할 거라 보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 때 화학주 사서 경기 하락일 때 파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100%씩 나거든요. 그렇죠. 베스트죠. 그런데 지금 경기가 불투명해서 경기가 회복될 걸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걸 화학주를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년도 길어질 올해 수 있는 3월에 거죠. 원래 기대를 했다가 경기 회복 안 하니까 그러면 학주는 3월부터 3월 관심 없어야 돼요. 내년 3월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굳이 뭐 사겠다면 58만 가면 좀 추가 10% 해도 되겠지만 저는 보유했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진단한 적이 있었어요. 또 시작 때 70만 원대, 73만 원, 뭐 70, 이렇게 그때 더 높았군요. 다 뭐 목표가 다 매도하라 그랬거든 우리가. 예. 그런데 실제 그때 갔다 안 갔어요. 그때가 4월 달인가 그때 고점이었어요. 거의 4월, 5월 달에 네.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뭐 이제 손절하고 싶으시면 내일부터 시작 반전할 때 67만 원 정도의 목표가 손절하시고 싶으면 그렇다 하고 팔고 싶으면 본전에 물 타고 싶으면 60만 깨지면 58만 원에 물 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가시라. 뭐 2차 전지 같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학 쪽은 현재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고요. 보유했다가 손실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 손실 최소화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랑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JW 홀딩스인데요. 5,247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200원이면 정말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5,200원이면 정말 뒤에요. 거의 2020년 12월 거의 이래요. 저게 월봉입니다. 굉장하네요. 정말 기나긴 세월을 쭉 주봉인가요? 주봉이군요. 길게 사신 이후로는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된 종목입니다. 꼭 상담받고 싶습니다. 간절함이 또 느껴지네요. 최근에 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또 그냥 보신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요 소장님 계속 이틀 연속 샀으니까 여기가 뭐 단기 바닥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그래요? 지금 문제인데 예. 사실상 JW 중해제약을 사셨으면은 더 좋았을 것 그거 같은데. 왜 홀딩스였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 홀딩스를 지금 보니까 뭐 의료기기도 있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의 매출이 진짜 안 나와요. 아직 안 나오는데 설마 가게 되면은 의료기기 때문에 지금 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러한 뭐 지수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의료기기의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그렇군요. 흐름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기다려보되,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저 4,000원을 돌파를 하는지가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0원만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슈팅이 빵 나와서 뭐 갭상승을 띄워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기존에 제가 7월부터 그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흐름들을 좀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견조하게. 네. 예. 그렇게 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늘도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일단 이 상황이면은 보유하자.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을 봐야 되고 역시나 홀딩스기 때문에 그 JW 중해제약에 대한 이게 좀 포커스가 어느 정도 봐줄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들까지 기대를 하면은 제가 보기엔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좀 장기적으로 기다려보고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은 목표가를 제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는 평단이 목표가가 될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5,247원 정도 되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올라가면은 그때는 좀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을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뭐 3,360원 정도만 빠진 다음에 잘 지지만 해준다 하면은 그때 좀 어느 정도 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좀 보합권 상으로 흘러간다면은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근데 다만 비중이 지금 18%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조금 비중을 막 18%로 동시에 크게는 안 접근하기에는 되겠죠.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더 지켜보자. 의료기기의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포커스로 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 기간 또 힘드셨을 텐데 우선은 매수가 근처까지 오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월에 잠깐 4,000원 갔었을 때 이걸 이제 계단식으로 돌파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손절가는 3,360원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이고요. 모라니님. 네. 안녕하세요. 레몬 7,760원에 레몬. 11%를 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요즘은 받는 게 좋은 건지 또 주가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많이 보내주셨네요. 내려왔네요. 예. 와, 차트를 보게 되니까요. 일단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너무 높아요. 오늘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려왔네요. 오늘 일단 3%대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전에 일단 너무 3,000원대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또 유증을 받는 게 좋은 건지도 또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전망까지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이게 코로나 때 있잖아요. 네.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마스크. 복합성 마스크. 나노 소재해서 마스크 맞아요. 관련된 네. 쾌적함도 만들어져 해서 하고 뭐 하는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가 끝났죠. 수익을 별로 못 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보면 20년도 볼게 한번 보면 수익을 20년도 160억 냈 21년도는 135일에 적자를 냈고 영업 적자를 매출 20년대 잠깐 좋았다가 마스크 관련된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좋아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도 코로나가 왔을 때 유통업자들도 마스크만 해가지고 한 10억씩 벌었거든요. 맞아요. 단기에 그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가 전혀 관련된 않는 회사도 마스크를 막 끼어들었죠. 만든다고 그렇죠. 끼어들고 그러잖아요.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리로 내려가 더 빠졌어요. 뭐 평상시보다. 그럼 이거 순식간에 진입장벽이 없는 거죠. 마스크 만드는 거. 누구나 돈만 있으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방 만들어서 납품하면 되니까 돈 있고 경쟁 있는 빠른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제 심각하게 적자가 오히려 발생된 거죠. 1분기도 이제 적자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좋은 일이 뭐 어떻게 해서 방법이 있을까? 회사를 구조적으로 바꿔서 그런데 정자를 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미 시세 판단을 상황 판단을 못하는 경영진이 계속 뭔가 해서 또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적자하면서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이제 늘 이제 보고 주식이 이렇게 잠깐 올라요. 아마 여기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죠? 이제 올해 6월달이나 잠깐 뭐 관련된 오비맥주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하면 회사는 적자 기업인데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이거를 내가 사야지. 그러면 사면 구조적으로 기업을 일단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뭔가 미래에 실적이 확실하게 뭔가 나올 수 있든지 새로운 사업하면 그게 정말 가능한지 그게 중요하죠. 이런 거 계속 봐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가격이 저 위에 13,000 갖다 내려왔으니까 7,000 반타작 됐네. 싸다. 그때도 이런 게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거죠. 그죠? 말 그대로 돈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유정진정은 뭐 만약에 참여한다면 바로 시세가 전환 바로 나오기 바라겠고 저는 뭐 그냥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져요. 지금 매도했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뭐 100% 갈 수 있는 주식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몬에 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조금 손실이 크시지만 조금 마음 굳게 먹으시고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중에서 이번에는 슈퍼리치님께서 MC넥스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장 그렇습니다. 막판에 한 3% 이상 또 치고 올라갔는데 멀리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최근에 또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지금 반등 정도가 좀 나온 정도 수준입니다. 33,850원이니까 이분도 꽤나 멀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들고 계셨던 기간이 긴 것 같은데요. 20%의 비중 이제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MC넥스 전망 어떻습니까, 소장님? 일단 제가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게 2021년, 22년 때 그 휴대폰 쪽의 그 수출과 내수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때 대략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를 통틀어서 2023년 때는 제가 보기에 휴대폰 쪽에 매출이 좀 감소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그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나 그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일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증권사에서도 뭐 리레이팅 할 것이다, 뭐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주가가 반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6월부터 기관의 그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온 상황이고, 7월에는 한 5월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다가 7월부터는 대량 좀 순매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일단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은 대부분 칩과 관련된 그 칩셋 미디어든 텔레치스든 이쪽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메라 모듈에 따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전장 쪽의 매출이 확실하게 크게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는 흐름들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그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느낌이. 매수를 하셨던 가격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되 31,000원대 31,000원대 만약에 상승하면서 올라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비중을 좀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31,000원이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 하면은 지금 작년 10월 13일 때 그 최저점 관련된 25,900원대에 있을 건데 네. 그 부분들을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전량 손절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MC넥스는 그렇게 크게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에 대해서 얼만큼 좀 효과가 있는지 좀 잘 들어봤고요. MC넥스 우선은 20%인데 31,000원에서 비중을 반 정도 매도하시고 네. 손절가는 25,900원이니까 이 가격대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굉장히 가파르게 와, 9종목이나 했어요. 그러네요. 네, 이런 속도면 거의 2부 되면 20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많이 좀 진단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우리 원준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또 2차 전지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같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에도 스피드 종목 진단과 또 히든카드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에도 나만 믿고 따라와.